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08쪽 3-1단원 논증의 설득력 파악하기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아래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글에 나타난 논증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논증은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장을 말하거나 글로 쓸 때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주장하는 글을 읽으면서 말하는 사람의 의견,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주장하는 글 또는 설명하는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글에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면 논증 방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논지는 그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글의 구조가 어떤지를 잘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생각 열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어떤 논리적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지난주 화요일 급식에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급식에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또 나왔더라고. 그러니 이번 주 화요일 급식에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올 게 분명해. 자, 이 남학생의 말에 어떤 논리적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봤습니까? 이 남학생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주장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급식에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올 게 분명하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주장의 근거는 앞에 있죠. 지난주 화요일 급식에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있었다. 또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급식에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또 있었다. 또 나왔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세운 주장은 이번 주 화요일 급식에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올 게 분명하다입니다. 자, 이전에 반복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이것은 비논리적이죠. 주장과 근거 사이에 논리적 연결 관계가 약합니다. 논리적 연결 관계가 거의 없는 것이죠. 이 그림 밑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과 근거의 사이에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약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화에서의 논리적 문제점은 이전에 반복된 사건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논증이라는 것이 어려운 학문에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도 매우 가깝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네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우리가 논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논증을 보고 올바른 논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9쪽 지식마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논증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이란 논증은 어떤 주장이나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증거들을 밝히는 표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귀납과 연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납은 충분한 양의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 그 결론으로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일반화나 유추도 여기에 속한다.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이다. 자, 중요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논증은 어떤 주장이나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증거들을 밝히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논증이 자기의 주장을 말하거나 글로 쓸 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죠. 같은 내용입니다. 논증의 종류, 일반적으로 귀납과 연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납법, 연역법 들어보았습니까? 논증의 대표적인 방법이 귀납법과 연역법입니다. 먼저 귀납법이 나옵니다. 귀납은 충분한 양의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 예입니다. 예가 사례죠. 그 결론으로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아주 많은 사례들, 예시들을 검토한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일반화를 시키는 것, 유추는 유비추리의 준말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귀납 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연역은 귀납과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고 거기서 특수한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지식마당에서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의 개념들을 지금 확인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 개념들이 머릿속으로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단어들을 들어놓고 배경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글을 읽고 논증 방법을 파악하고 논지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논증은 크게 귀납과 연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납은 충분한 양의 사례들을 검토한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귀납의 예는 일반화와 유추가 있습니다. 귀납의 예라고 하기보다는 귀납은 귀납 안에 일반화와 유추가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역은 귀납과 반대로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먼저 전제로 해서 특수한 사실, 어떤 예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고요. 연역에 속하는 것은 3단 논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을 읽기 전에 10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논증의 종류를 보여주는 시각 자료가 있죠.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귀납 논증입니다. 귀납 논증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가 나와 있죠. 이것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 많은 사례들로 이끌어내는 결론, 원리나 진리가 참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충분한 많은 양의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다음에 결론으로 원리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납 논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연역 논증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역 논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표적인 3단 논법인데요. 가 자리에 소크라테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죽음, 사람은 죽는다 라고 선생님 명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원리고 진리죠. 사람이면 누구나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가 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소크라테스 한 사람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을 우리가 시각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려면 보겠습니다.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려면 우선 주장 또는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둘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사실이고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고 주장 또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논리적인지 판단한다. 이처럼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게 되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비판적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자,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주장하는 글의 논증 방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려면 먼저 주장 또는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야겠죠. 찾은 다음에 그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사실인지 또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충분한지 판단을 하고 또 이 주장 또는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논리적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의 교과서 글은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라는 주장하는 글입니다. 읽기에 초점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은 과도한 인공 불빛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입니다. 첫 번째, 가, 바 문단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구분하면서 읽습니다. 두 번째,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활동입니다. 아래 글을 한번 보면 가부터 바까지 문단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 가, 바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한번 구분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내용을 파악하고 논증 방법을 파악해 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을 때 읽는 중 활동해 보면 자, 이렇게 읽는 중 활동 1번 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라는 것이 있죠. 가를 읽고
중심 문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는 중 활동해 보면 가 다음으로 나의 중심 내용 찾고 다음 장에 다의 중심 내용 찾고 쭉 바의 중심 내용까지 생각해 보라는 읽는 중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을 읽고 나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읽는 중 활동에다가 정답으로 한번 달아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중심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문단들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주장과 근거로 구분하고 논증 방법이 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되고 선생님이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그러니까 활동한 것에 대한 정답은 파일로 함께 업로드 하겠습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와 주장과 근거로 구분한 것까지 선생님이 정답으로 올리고 그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다음에 활동지를 열어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조금 중심 내용을 잘 못 적었다, 충분하게 적지 못했다, 주장과 근거로 파악한 것이 틀렸다 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업 끝났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활동을 하라고 안내를 했죠. 그래서 영상을 끄고 활동을 하고 학습지 확인하는 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함께 좀 더 중요한 부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